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이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사점 있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젤렌스키를 현재 디팩토 헤드 오브 리짐, 즉 우크라이나 정권의 사실상 지도자로 보고 있다면서 그가 협상할 합법성은 있지만 휴전 협정에 서명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라 법적으로는 문서에 서명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푸틴이 젤렌스키를 만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단지 주목을 끌기 위해 만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또 푸틴 트럼프의 알래스카 러미 정상회담에서는 젤렌스키와의 회동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나중에 자연스럽게 제기된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는 달성될 것이며 러시아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보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의도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시설에 있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통제하에 유럽군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는 서방이 국경 지역에서 반러시아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면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안전보장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2014년 네오나치와 인종차별주의자가 권력을 잡은 불법 쿠데타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의무를 지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으로서 특정 보장을 받는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한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도 언급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이 문서 참여국들의 법적 의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뿐이며 우크라이나 전체 안보를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키예프 정권은 2014년 이후 인권과 OSCE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각서에 첨부된 선언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는 키예프의 박해로부터 러시아계 주민과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걱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땅에 사는 러시아계 인구로 그들은 수세기 동안 그곳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에 대한 모든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것과 러시아 문화, 역사에 속한다고 믿는 러시아계와 러시아어 사용 인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네오나치 정권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존재할 권리가 있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놔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2014년과 2022년 러시아 편입을 투표로 결정한 5개 지역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려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유럽의 키예프 스폰서들은 도널드 트럼프와는 달리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길을 진심으로 택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그러나 유럽 대표단의 반응과 그들이 한 일은 평화를 원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SSSR이란 문구가 쓰인 스웨터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그 스웨터를 입은 것은 소련 재건 멸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그러면서 소련 붕괴를 유감스러워하지 않는 자는 하트가 없는 것이고 소련 부활을 꿈꾸는 자는 헤드가 없다고 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모든 구소련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미 한 차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모스크바에 잠깐 있다가 바로 니즈니 노보고로드의 사로프를 방문했습니다. 젠 가스다르스투비엔나보 플라가라시, 러시아 국기의 날에 맞춰 원자력 중점 도시 사로프를 찾은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돌아와 원자력 중점 도시를 방문하자 서방 세계는 재발이 저려 경악했습니다.
사로프는 폐쇄된 원자력 과학 도시이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곳을 방문한 것은 2023년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돌아오자마자 푸틴이 이곳을 방문하자 서방 세계는 러시아가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고르 크루차토프, 율리 하리톤, 야콥 젤도비치, 니콜라이 세미뇨프, 안드레 사하로프와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의 승리와 수백 개 새로운 기업, 연구소, 설계국을 설립해 통합적이고 독특한 과학산업단지를 형성한 이들의 노력을 기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한가운데선 국영기업 로사톰을 칭찬했습니다. 로사톰은 2007년에 설립됐는데 여기에 중요한 노력을 기울인 이는 옐친 시기 최연소 총리를 지냈던 세르게이 키리엔코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로프 과학단지에서 로사톰 회장 알렉세 리하체프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취임 이후 핵무기와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원자력 필수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도입했던 그날을 감사하게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로프 과학단지 디오라마를 살펴보는 푸틴 대통령은 강한 나라를 만든 지도자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는 첫 임기 취임 당시 자신에게 20년만 주면 강한 러시아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하고 부유해진 러시아는 푸틴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니 뭐니 비난하고 있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푸틴 같은 리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푸틴 같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리아체프는 푸틴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을 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로사톰의 대표로 활동했다고 칭송했습니다.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핵 정책을 러시아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으며 러시아 군사력이 북반구의 탐사와 활용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의 핵 능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 불가하면서 러시아의 전략 핵 추진 잠수함은 북극해 얼음 아래를 항해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사로프 방문에서는 애국심을 일깨우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소련 말기 페레스트로이카 시절 사로프의 사람들과 기업들은 고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명령도 봉급도 없었고 때로는 식량조차 부족했지만 그 당시 젊었던 부모 세대는 놀라운 헌신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냈다고 사로프 과학도시 입주민들은 증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주 베오그라드 대사 알렉산드 보찬 하르첸코는 루야 노보시치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이 세르비아를 나토에 끌어들여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폭격 책임을 희석시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세르비아를 점진적으로 나토에 가입시켜 1999년 유고 폭격의 책임과 죄책감을 떨쳐버리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찬 하르첸코는 서방이 세르비아를 유럽연합에 가입시키려 하고 있는데 보통 이 과정은 나토 가입과 병행해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 지도부는 중립 입장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어 서방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계속된 나토의 유고 공습은 유엔 안보리 승인도 없이 자행됐습니다. 나토의 폭격으로 87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0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예프게니 프리마코프는 미국의 대출을 받으러 가던 도중 항해 표시로 대서양에서 비행기를 돌려 귀국했습니다. 옐친도 서방에 유고 폭격을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서방은 술이나 처마시지 저거 왜 그래 하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또 당시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도 폭격을 맞아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 세르비아는 러시아, 중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의 소위 보수 무지랭이들은 이런 역사를 모릅니다. 그저 세르비아가 중국, 러시아와 친하다고 공산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